요즘에 오피스텔 지을 땅들이 없대요. 땅이 없어가지고 분양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평당 뭐 1억 3천, 1억 5천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하이엔드로 해서 아주 이제 고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이제 원룸형이 있고 투룸형이 있잖아요. 그럼 원룸형이 좋을까요? 투룸형이 좋을까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투룸이 좋죠. 매각 차익 측면에서는 투룸이 좋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로 보면 임대 수익률만 보면 원룸이 좋아요. 근데 저 같으면 투룸 이상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임대 수익이 좀 적으면 어때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죠? 어찌됐든 원룸 오피스텔도 지금 1, 2년간 워낙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그런 얘기고,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업무단지나 대학가. 그죠? 광화문, 여의도, 신촌 이런데, 홍대 이런데.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세대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것보다. 그래서 많이 있어야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옥상종 이런 게 갖춰지거든요. 게스트룸도 있고. 그 다음에 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해가지고 투자성이 좋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파텔이라고 그래요. 아파텔. 그래서 송파 위례신도시에 가보면 GL이라고 있거든. GL 아파트가 있는, GL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게 전용 85제곱미터가 14억까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전용 84라는 얘기는 25.7평이잖아요. 그럼 아파트로 치면 25평 아파트를 확장한 게 이제 전용 84예요. 그래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투자성이 양호하다. 뭐 사례를 보면 이제 구파발역에 가보시면 이 미켈란이라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게 전용이 19거든요. 6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매가가 1억 4천밖에 안 돼요. 1억 3천대에 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전혀 안 올랐어. 현재 수익률은 4.9%,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오피스텔도 나중에 좋아질 걸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GTX A가 24년도에 이제 개통이 하게 되면 연신내역에다 갈아타거든요. 그럼 연신내역에다 갈아타면 삼성역까지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피스텔 가격 원룸형이 특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가 합산이 되고, 또 하나는 팔 때, 내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원룸형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 여기는 이제 복층형인데 여러분 원룸형 오피스텔은 요즘에 복층형으로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바닥이 4.7평이고 그 다음에 복층이 2.8평이에요. 자, 분양가가 매매가격이 2억 6천 정도. 분양가는 한 2억 4천 했거든요. 2억 4천만 원대.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한 1, 2천 올랐죠. 1, 2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한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수익률은 4.5%. 여기는 그 신림선이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신림선이 개통을 했고 서부선도 28년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와 수익률과 개발 호재를 봐야 된다. 이 개발 호재에서 지하철 개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품이었다. 지금 이런 오피스텔을 만들려면 땅값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 오피스텔 분양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상가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 투자는. 이 상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주 52시간 근무,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세 가지 때문에 상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상가 시장이 다시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정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상가의 장점은 뭐냐면 임차인이 적어서 임대 관리가 용이해요. 그 다음에 장년층들이 사실은 좋아요. 나이 70, 60대 해가지고 세입자들은 맨날 부딪히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크다. 수익률이 높죠. 상가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은 우리가 집 한 채만 있어도 대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가는 내가 집이 뭐 10채 있든 상가 대출받는 전혀 지장이 없죠.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유망 입지 경우는 매각 차익도 가능하다. 단점은 뭐죠? 부침이 너무 심해. 특히 이제 여러분 분양상가 받을 때 우리가 그 예상했던 유동인구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한 큰 이제 투자 실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양상가 받을 때는 상권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권의 형성은 아파트 1년, 뭐 아파트 입주가 나서 1년, 2년이라 했는데 보통 3, 4년 잡으셔야 돼요. 3, 4년 후에나 돼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모든 임차인한테 10년 영업권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택지개발지구 상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임대료를 많이 못 받아요. 내가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월세 한 200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몇 프로? 5%밖에 못 올려. 또 10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한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가는 3년 이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나가요. 자기가 권리금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변경하든지 뭐 이런 효과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10년간은 뭐다? 요 노프로 기능을 못한다.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이 있는데 서울 같으면 보증금 일액에 월 800, 95%가 해당이 돼요. 보증금 일액에 월 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조건 5%밖에 인상을 못해요. 연간. 자,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이제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배우세대, 업무단지, 관공서, 근접성.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 주변에 배우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직장인이 있어야겠죠. 관공서 이런 거, 업무단지. 항아리 상권 들어보셨나요? 항아리 상권이 항아리죠. 이렇게. 항아리는 주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지하철이 없는 곳, 이런 곳들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모든 걸 이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항아리 상권도 괜찮아요. 임대 수익률이 4% 이상 되고 2층은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하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업종 선택. 1층은 브랜드 커피숍. 자, 옛날에 상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4시 되면 문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게 뭐다? 브랜드 커피숍. 파리바게뜨, 뭐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편의점, 패스트푸드. 특히 이제 베스킨라빈스는 아주 좋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코너 자리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예. 베스킨라빈스만 유치할 수 있으면 그 상가는 아주 뭐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2층 이상은 병원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원, 미용실도 많이 들어오죠. 미용실. 자, 여러분 1층 상가, 3층 상가. 자, 여러분 돈이 10억 있어요. 그럼 1층 받을래요? 3층 받을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1층 상가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층 상가가 분양가가 세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분양가가 낮은 1층은 아주 좋아요. 분양가 낮은 1층 상가는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도 괜찮다. 특히 병원이랄지 이런 거 갖춰져 있는 거 병원, 뭐 학원 이런 3층 상가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가는 도면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코너 상가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코너 옆 상가, 출입구 옆 상가. 그 다음 분양 상가와 기존 상가 어떤 상가가 좋으냐? 분양 상가가 좋을까요? 기존 상가가 좋을까요? 기존 상가는 우리가 상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분양 상가는 아직 몰라.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 유동인구 흐름이. 그래서 분양 상가는 리스크는 있지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투자하면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분양 상가예요. 역세권에 있는 분양 상가는 실패할 확률이 낮죠. 이런 상가들은. 그래서 가격만 좋으면 역세권 분양 상가는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섹션 오피스는 그 구분 상가처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도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게 쪼개요. 이렇게. 요즘에 그 창업 수요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또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또는 자기가 사무실을 써요. 또는 이제 임대를 줍니다. 그래서 자, 섹션 오피스는 상가에 비해서 공실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투자 차익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30%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 공실도 별로 없어요. 공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섹션 오피스 투자할 때는 수익률 3.5% 이상이 돼야 되고 역세권이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세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밀집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94평, 4.18평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발코니죠, 발코니. 발코니가 있는 게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회의실이 있어야죠. 오피스 건물인데 거기 이제 공용 회의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빔 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런 상가들이, 건물이 좋겠죠. 커뮤니티가 갖춰져 있는 거. 실제로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던 건데, 거래됐습니다. 전용 18평인데 5억인데, 월세가 160만원. 그래서 수익률은 4%. 아주 좋은 물건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바로 거래가 됐고. 섹션 오피스도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은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상가주택이에요.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형태. 이게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은 장점이 너무 많아. 이 상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주택이 있어요. 자, 요거는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을 제가 예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저도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상가주택이에요. 이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 장점이 뭐다? 일단 내 집 마련이 가능하죠. 내가 꼭대기에 살면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나오죠. 노후 준비 가능하죠.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땅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가능하죠. 집가 상승. 자, 1층을 상가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내가 1층에서 부동산 해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로 차려도 되고, 아니면 커피숍을 운영을 해도 돼요.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경우 투자 가치가 극대화 된다. 상가주택 투자 체크 포인트. 자, 1층 상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층 상가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가 포인트입니다. 1층 상가에서 월세를 400만원 받는 상가가 있고, 200만원 받는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월세 차이는 200만원이잖아요. 월세 200만원 차이는 자산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7억 정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살 때는 주변 상가와 연계될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가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거나 상업지역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그 상권은 같이 발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을 사시는 게 좋다. 주변 상가와 연계될 수 있는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작은 것들, 전용 85 이하가 좋고, 그래야 소비율이 커요. 차 가지고 백화점 안 간단 말이에요.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업무단지 형성되어 있으면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상가주택은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자, 금년 1월 1일부터는 12억 초과되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를 계산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이걸 전부 주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했는데, 12억 초과되는 상가주택은 주택 따로 상가 따로, 언제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건데요. 보증금이 2억 9천에 월세가 570만 원이 나옵니다. 매가가 이제 이게 한 14억 정도 됐었던 물건. 이게 한 2015년 정도, 2016년 정도 얘기예요. 16년, 17년. 그때 한 14억 정도 했어요. 자, 보니까 근데, 주택이 2층부터 주택인데 주택이 되게 많죠. 한 12개 돼요. 자, 이게 뭐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상가주택은 가구수 제한이 있어요. 보통 5가구예요. 판교 신도시는 3가구고, 그 다음에 별내 신도시는 7가구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5가구. 여기도 5가구예요. 근데 12개를 지었어. 그러니까 허가는 5가구로 맡아놓고, 실제로, 허가 받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이렇게 바꾼 거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돼야 하는데요. 돼요. 요건 사도 돼. 김포는, 김포 신도시는 이행강제금을 2번 내면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다른 신도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셔야 돼. 내가
이게 상가주택 사가지고 원래 5가구만 넣어야 되는데 뭐 허가는 뭐 5가구 해놓고 7가구, 8가구 넣잖아요. 이거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원위치 해야 돼요. 원위치. 네? 원위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다만 김포는 양성화를 해줬다. 그래서 김포 가보면 전부 이렇게 생겼어. 자, 땅을 사서 제가 지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사례를. 이게 덕은지구. 덕은지구의 사례인데요. 땅이 71.7평이에요. 매가가 얼마? 12억 5천. 이제 프리미엄이 5억이 붙은 거예요. 원래 땅값은 7억 5천이에요. 건폐율 53%, 용적률 180% 지어서 180%를 해서 4층 상가주택을 짓습니다. 129평을 지었어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1층에 상가를 놓고 옆에 주차장 놓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여러 평짜리 하나, 둘, 셋, 4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 4층은 복층으로 해가지고 주인 세대를 만들었어요. 몇 가구죠? 5가구죠? 하나, 둘, 셋, 넷, 5가구. 자, 전체를 전세로 놓을 경우, 전체를 월세로 놓을 경우로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가주택을 사가지고 전세를 놓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건축비에 충당을 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월세로 놔요. 이렇게. 자, 4층은 주인 세대고요. 전세를 놓게 되면 여러 평을 전세 3억 2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개니까 6억 4천. 1층 월세 5천에 250. 토탈 13억 3천에 250이죠. 자, 월세를 놓으면 한 채당 5천에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1억에 200. 한 층당 1억 200이 되죠. 그러면 2억 5천에 650이 돼요. 자, 투자비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토지 매입비가 12억 4천이고 취득세, 토지 취득세, 공사비 7억인데 지금 7억까지 못 지어요. 지금은 한 8억 이상 보셔야 돼요. 공사비가 3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요거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검토했던 건이기 때문에 7억 정도 됐었고, 공사비 취득세가 2,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탈 총 금액이 20억이죠? 자, 전세를 놓으면 순투자비가 6억 9천이에요. 4.3%. 월세를 놓으면 17억 7천이 들어가게 되고 4.4%예요. 괜찮죠? 내가 살면서 이 정도 4%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27억에서 30억이 됩니다. 수익률 3.5%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억. 4% 기준하면 27억. 이거 우리가 캠렛이라고 그러는데, 순수익을 3.5% 나눠주면, 월세 수익을 3.5% 나눠주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하의 경우에 월세가 150만원 나오잖아요. 주인세대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그러면 150에다 650 하면 월 80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3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5%로 환산하면 3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자, 이 물건을 시축을 했더니 한 7억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자, 요게 이제 횟집이고, 요 2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52평이고, 매가가 18억입니다. 평당가가 3,468만원. 보증금 1억에 월 400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2.8%. 자, 이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어요. 조금 이뻐졌죠? 조금 이뻐졌어. 조금 이뻐졌는데, 임대료는 400에서 얼마로 올라갔어요? 750만원 올라갔죠? 원래 여기가 횟집이었죠? 근데 여기 캠핑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지하는 노래방이었는데 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주택이었는데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용도 변경을 했더니 레스토랑으로 임대를 준 거예요. 자, 이 물건이 2014년도에 17억이었고, 2017년도에 요게 이제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엄청 오른 거죠. 이 물건의 현재 가치는 45억이에요. 최근에 제가 한번 봤더니 47억에 거래가 됐더라고. 최근에 금년 초에 47억에 거래됐어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해방촌에 있어요. 해방촌. 여러분 해방촌 가보셨어요? 용산 공원 생기는 그 남산 순환 올라가는 곳에 해방촌이라고 있거든요. 경리단길 들어보셨나요? 네, 경리단길에서 반대편 쪽에 도로 건너가면 이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당 땅이 몇 평이에요? 52평이니까 평당 9천에 거래된 거죠. 저는 나중에 이거 평당 1억 이상 간다고 봅니다. 1억 이상 간다고 봐요. 이게 바로 밸류업을 한 거죠, 밸류.
리모델링 한 거예요. 부동산 성형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상암 DMC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암 DMC 가보면 거기도 전부 다 이제 주택가였었거든요. 그게 다 상가주택으로 다 바뀌었어요.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교동, 홍대 카페 거리 가면 거기도 전부 이제 옛날 단독주택이 전부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성수동 혹시 가보셨나요? 성수동 보면 이제 갤레리아 포레 아파트 뒤쪽 가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거기가 진짜 지금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지역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 보면, 강남역 뒤쪽에 카페 거리 혹시 아시죠? 강남역 뒤쪽에, 영화관 뒤쪽으로. 거기가 전용 주거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원래 다 주택가였는데 전부 이제 카페로 바뀐 거죠. 평당가가 1억이 넘어요. 거기도.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9억짜리였잖아요. 32평에 9억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한 20억 대요. 20억. 별거 한 거 없잖아요. 페인트 칠해주고 난간 만들고 옥상 정비하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매가는 몇 배? 2배가 넘게 올라온 거죠. 2배 이상이 돼버린 거죠. 자, 요게 이제 성수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인이 자기 사무실을 썼던 건데 이거 판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샀냐면 지방에서 그 떡볶이하고 그 국수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1층을 매장을 하고 위에는 사무실을 쓰려고 산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컨설팅 해줘서 된 건데 44평이잖아요. 24억이에요. 평당 5,400. 지금 여기 평당가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억 2천 합니다. 1억 2천. 이거 산지 얼마 됐냐면 작년 초에 샀어요. 뷰가 1년 사이에 더블이 넘게 올라서 더블이 넘게 올라서. 자, 우리가 건물을 꼬마 빌딩을 살 때는 일단 가격이 쌓이겠죠. 그래서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은 토지 가격 기준으로 보면 토지 가격. 토지 평당가가 얼마냐를 우리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건물 연면적당 얼마인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연면적이 얼마죠? 몇 평이죠? 112평이죠? 24억을 112평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평당 2천 얼마죠? 2천만 원 정도 좀 넘죠? 그거 엄청 싼 거예요. 지금 강남권이랑 성수 쪽에서 건물 사시려면 평당가가 건물 연면적당 평당 5천 정도 해요. 그럼 여기다 5천 곱하면 얼마예요? 55억이죠. 에? 이 55억 호가 부를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 투자할 때는 이제 토지 면적당 가격, 건물 면적당 가격을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주변 거래 사례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그죠? 수익률을 4% 이상 나오는 거 하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꼬마 빌딩 시장에서 수익률 4%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강남의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2에서 2.5%예요. 2에서 2.5%. 건물주들이 안 팔아, 싸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2.5%만 돼도 거래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왜?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 금리가 4%잖아요. 4%, 4.5%잖아요. 금리가 4%, 4.5%인데 2%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꼬마 빌딩을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는 3%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집가 상승,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그 물건들은 제가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뭐 싸게 금매가 나오고 그러지, 뭐 당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마 좀 대출 금리에 부담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매입하신 분들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뭐 체크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노후화되어 있지만 개발 리모델링은 같이 향상될 수 있는 거, 이런 물건들은 아주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 개통, 상권 확장, 업무단지 조성. 그리고 건물 살 때는 주차가 좋아야 돼요. 주차 여건. 그 다음에 건물 관리 상태, 특히 누수. 천정에서 물이 새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
옥상 방수가 안 돼 있을 경우, 벽에 또 이렇게 누수가 됐을 경우, 그러면 되게 이제 난감하죠. 이런 건물 샀을 경우.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수익률을 맹신하지 말아라. 건물을 사다 보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건물주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겉으로는 비싸게 주고 가격을 비싸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살 때 주변 임대가를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주변 임대가가 평당 8만 원인데 이 건물은 평당 12만 원 돼 있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물건 사시면 내가 엄청 비싸게 사는 꼴이 돼버려요. 구입 후에 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 후에 임대 관리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건물을 예쁘게 계속 운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단은 이제 인생 2막이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50세, 55세 은퇴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 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커피 바리스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50세, 60세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딱 6개월만 좋아요, 6개월만. 6개월 지나면 되게 이제 좀 허탈합니다. 네, 저는 고객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역사해설가를 삼성의 임원으로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역사해설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는데 진짜 하루만 행색에 피부도 별로 안 좋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똑똑하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삼성 임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퇴 전 300만 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임대소득 말씀드렸잖아요. 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이외에 임대소득을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월 300 정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은퇴 전에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등산 같은 거 해서 건강 유지하시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너무 큰 피해가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도. 그 다음에 전원생활 세컨하우스, 요거는 남자들이 로마네 그랬잖아요.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본인이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개보수를 할지 아니면 그 관리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도 숫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5명, 6명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매번 재계약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그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실제로 그런 고객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말 못하겠대, 올려달라는 얘기를. 그런 사람 소심하게 어떻게 임대사업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보는 초보자들은 이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좋은 거예요. 근데 굳이 임대사업자를, 뭐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제 전략상 한 3-4개를 사서 월세 소득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길게 보고 월세 소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한 채가 아니라 서너 채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0년 지나면 틀림없이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월세도 올라가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 구하기가,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이용을 하지 업무 시설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쓰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보증보험은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최우선 변제금 서울 같으면 5천만 원이죠. 그 이하로 보증금 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해도 돼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